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주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람이 6시 반을 알리면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7회째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침마다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던 그 자리는 이제 깔끔하게 정돈된 베개와 이불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주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일도 멈췄습니다.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도 느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챙겨야 할 아침 식사도 출근길에 나서야 할 시간도 이제는 없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진, 아들의 대학 졸업 사진, 그리고 한참 젊었던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 모두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한 일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뉴스 채널이든 홈쇼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됐습니다. 고요함이 너무 크면 귓속까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나운서의 또렷한 발음, 쇼호스트의 경쾌한 웃음소리, 심지어 광고 속 아이들의 제잘거림까지도 연주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착각을 주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면 늘 비슷한 반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전날 저녁 남긴 된장찌개.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누르면 따뜻한 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3식구, 4식구 먹을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하루 먹을 만큼만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밥그릇도 작아졌고 반찬 접시도 줄었고 국그릇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상을 차리는 일은 금방이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 앵커가 오늘의 날씨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마음속 날씨는 언제나 흐렸습니다.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그녀의 하루는 비슷한 회색빛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시선은 텔레비전을 향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을 전하는 리포터,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분주하게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북적이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녀 혼자 만드는 작은 소음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69. 어느새 이렇게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은퇴 전까지 연주는 도서관 사서로 일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책과 함께했습니다. 새 책이 들어오면 분류하고 대출 반납을 처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책을 추천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가 좋았고 책장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일이 그녀의 성격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책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더 이상 읽히지 않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먼지만 쌓여갔고 침대 머리맡에 쌓아둔 책도 몇 페이지 넘기다 덮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이, 고요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시간은 대부분 소파에 앉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로 뉴스를 읽거나 가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주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었고 오후도 혼자 보냈습니다.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지. 그렇게 짧은 대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또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꺼지고 이웃집 소음도 잦아들고 세상이 잠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생각, 젊었던 시절 생각,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 그리고 이렇게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침에 눈 뜨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연주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그녀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변화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은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연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주야. 은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응, 은자야. 잘 지냈어? 그냥 그렇지 뭐. 그나저나 연주야, 너 요즘 뭐해? 뭘 하긴, 그냥 집에 있지. 매일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지. 나랑 어디 좀 갈래? 연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건지, 왜 가자는 건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귀찮기도 했습니다. 어디? 산사체험. 절에서 2박 3일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 나 혼자 가기 심심한데 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절이라니.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은자는 볼 수 없었지만 거절의 뜻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어울려. 너 혼자 다녀와. 왜 안 어울려? 조용히 자기 자신 돌아보는 시간인데. 딱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은자의 말에 연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사실 요즘 연주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쳤으니까요.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주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변화라고는 없는 일상에
작은 물결 하나쯤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최악이어도 지금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알았어, 갈게. 연주가 답하자 은자는 환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밝은 목소리가 오랜만에 연주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연주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책 한 권.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연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이 느낌도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집결 장소는 시청 앞 광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 연주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은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밝은 등산복 차림의 은자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주야, 여기. 가까이 다가가자 은자가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 왔어. 우리 오늘부터 3일 동안 정말 좋은 시간 보낼 거야. 은자의 열정적인 모습에 연주도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으로 보였고 혼자 온 사람도 친구와 함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산사 체험에 참여한 것이겠죠. 정각 8시 30분 관광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연주와 은자는 중간쯤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어느새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의 회색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창밖으로 초록빛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연주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계곡, 그리고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음도 덩달아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좀 어때? 은자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이렇게 멀리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연주는 집과 동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근처에서 다 해결했고 멀리 나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렇게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창밖 풍경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창 틈새로도 느껴질 만큼 상쾌했습니다.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2시간 반쯤 달린 끝에 버스는 산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청림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연주도 작은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풍경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천히 걸어 올라가자 법당이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었고 마당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법당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에서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방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주와 은자는 요사체의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2개의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고 나니 점심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공양간으로 향하는 길에 연주는 처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회색빛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깨끗한 면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양간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있을 때 우연히 연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동형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그 따뜻한 눈빛이 연주의 기억 어딘가에 새겨졌습니다. 공양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것이 절의 규칙이었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소박한 음식이 오히려 정갈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각자의 공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밥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따라 연주도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불상 앞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은은한 빛이 법당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주도 은자 옆에 앉으려는데 은자가 다른 친구 곁으로 가는 바람에 연주는 혼자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뒷자리로 가려던 순간 누군가 옆자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공양간에서 미소 지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예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남자가 조용히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주는 그를 따라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절을 하는 동안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갔습니다. 연주도 일어서려는데 옆자리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절이 이렇게 평화로운 곳인 줄 몰랐어요. 잠깐의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법당을 나갔고 연주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후에는 묵원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묵원 산책이란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것이라고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생각도 내려놓고 목표도 내려놓고 그저 자연과 함께 걷는 시간. 일행은 스님을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완만했고 주변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걸으며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들이었습니다. 발밑에 흙을 밟는 느낌도 새로웠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잠시 쉬어가자고 했고 사람들은 바위에 앉거나 물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연주도 적당한 바위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계곡물을 떠서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시원하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또 그 남자였습니다. 우연치고는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시원하네요. 물이 참 맑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물 보기 힘들죠. 그러게요. 남자는 연주 옆 바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연주는 물속 작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녁 공양 후에는 다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사람들이 모였고 스님이 차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은은한 차 향기. 모든 것이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연주는 스님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차를 우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동현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자꾸 마주치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박연주입니다. 저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둘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나눴습니다. 이동현은 은퇴한 소방서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연주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도서관 사서였던 것, 은퇴 후 혼자 사는 것.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연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향 냄새, 그리고 이동현. 왜인지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따뜻한 미소, 조용한 목소리, 조심스러운 태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연주는 법당 앞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이동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잠이 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별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둘은 나란히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연주는 그 온기를 느끼며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연주는 새벽 예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아침처럼 시끄럽지 않았고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드럽게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대나무 숲 너머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익숙한 아파트로, 텅 빈 집으로, 혼자 먹는 아침 식탁으로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동현. 지난 이틀 동안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그 사람. 예불 시간마다 옆자리에 앉았고 무건 산책을 함께 걸었고 다도 수업에서 나란히 차를 마셨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둘은 별빛 아래 평상에 앉아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별 이야기를 했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외로움에 대해서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이동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신 세월이 길었겠어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회째예요. 이제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여전히 밤이 제일 길어요. 이동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왔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손이 가까웠습니다. 스치듯 닿았다가 떨어지는 손끝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한 후 연주는 마지막 아침 공양을 했습니다. 이동현이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연주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공양 후에는 마지막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법당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고 지난 사흘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그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무언가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 한편에 따뜻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게 희망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로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갔습니다. 연주도 일어서려는데 이동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둘은 법당 밖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동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곧 떠나시죠? 네, 점심쯤 버스가 출발한다고 들었어요.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주 씨, 저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로 돌아가도 가끔 연락하고 싶어서요. 연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잠깐만요.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야겠어요. 방에 두고 왔거든요. 아, 저도 방에 뒀어요. 그럼 짐 챙기고 나서 다시 만날까요? 주차장에서요. 네, 그럽시다. 둘은 미소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요사체로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자가 이미 짐을 다 쌌는지 가방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야, 어디 갔었어? 빨리 짐 싸. 버스 곧 출발한대. 응? 아직 시간 있지 않아? 점심 먹고 가는 거 아니었어? 은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문자 왔어. 일정 변경됐대.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겨서 버스가 조기 출발한다고. 연주는 당황했습니다. 조기 출발이라니. 언제 출발하는데요? 1시간 후래. 그러니까 11시. 지금 10시 넘었으니까 서둘러야 돼. 1시간. 연주는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책을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동현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이 어딘지 몰랐고 연락처도 아직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은자야,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딜 가? 시간 없어. 금방 올게. 연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요사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동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개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나오는 사람은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법당으로 가보았지만 그곳도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은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연주야, 빨리. 다들 버스 앞에 모인대. 은자야, 나 누구 좀 찾아야 하는데. 누구?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버스 놓치면 어떡해. 빨리 와. 은자가 연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주는 급하게 가방을 메고 은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동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을까? 혹시 이미 버스에 탔을까? 아니면 아직 방에 있을까? 주차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이미 버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스님이 배웅을 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시계를 보며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연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동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주야, 타. 은자가 이미 버스에 올라 손짓했습니다. 연주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고 법당 쪽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동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주 씨, 빨리 타세요. 출발합니다. 운전기사가 재촉했습니다. 연주는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버스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주는 몸을 일으켜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이동현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 같았습니다. 아마도 연락처를 적은 것일 겁니다. 잠깐만요. 연주가 소리쳤지만 버스 엔진 소리에 묻혔습니다. 운전기사는 듣지 못했고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동현도 쪽지를 흔들며 달려왔지만 버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점점 빨라졌고 이동현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주는 창에 손을 댄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버스가 일주문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청림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주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불구불한 산길과 울창한 숲뿐이었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은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사흘 알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고 연주와 은자도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은자와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주는 계속 이동현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별빛 아래 스쳤던 손끝의 온기,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먹을 식탁, 비어있는 침대. 사흘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동현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청림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산사체험 프로그램 참가했던 사람인데요. 혹시 다른 참가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참가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동현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교수, 사업가, 예술가.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그 이동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동현 소방서장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지만 사진이 없었고 어느 지역 소방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주는 다시 청림사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동현도 다시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산사체험 참가자들만 있었습니다. 스님에게 물어봤지만 이동현이 다시 왔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연주는 또다시 청림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세 번째 방문에서도 이동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법당 자리, 함께 걸었던 산길, 별을 보았던 평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연주는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연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간의 짧은 만남, 그것으로 끝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별빛 아래 앉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스치듯 닿았던 손끝의 온기가 기억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 한편에 작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동현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빈자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청림사를 마지막으로 다녀온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이제 이동현을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별 밝은 밤이면 함께 앉았던 평상이 떠올랐습니다.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혼자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그리움도 함께 느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은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주야, 뭐해? 그냥 집에 있지. 또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이번 주 토요일에 문화센터에서 강연 있는데 같이 갈래? 강연이라는 말에 연주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무슨 강연인데? 인생 2막이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
요즘 인기 있는 강연자가 온대. 나도 친구한테 들었는데 되게 좋다던데. 나는 됐어. 피곤해. 에이, 그냥 나가자. 집에만 있지 말고. 강연 듣고 차라도 한잔하면 되잖아. 은자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연주는 지쳐서 승낙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귀찮았고 은자의 성화를 피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다녀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연주는 간단히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은자와 문화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연주는 별 기대 없이 오후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은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연주야, 잘 왔어. 들어가자. 강연장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강연장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고 몇몇은 노트를 펴놓고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뒷자리를 찾아 앉았고 연주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 많네. 그러게. 인기 있나 봐. 자리 잘 잡았다. 강연장 앞쪽에는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마이크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생 2막,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연주는 무심하게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 2막이라 자신에게도 2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각 2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년 여성이었고 환한 미소로 청중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인생 2막,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연자를 모시기 전에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강연자의 이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했고 소방서장까지 역임했으며 은퇴 후 다양한 봉사활동과 강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주는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채웠습니다. 연주도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연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이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수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은자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대 위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이동현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회색빛 머리, 단정한 인상, 따뜻한 미소. 그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며 말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위험 속에서 일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동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청중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그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허전했습니다.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동현도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같은 외로움을 느꼈구나.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산사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연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사체험, 청림사, 그곳에서의 사흘. 이동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조용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연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그가 자신을 볼까봐. 하지만 뒷자리였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분과는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연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아쉽게도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헤어지게 됐고 그 후로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동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연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자가 옆에서 놀란 얼굴로 연주를 바라보았지만 연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대 위 이동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인생 이막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용기,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강연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동현은 은퇴 후의 삶, 새로운 도전, 봉사활동,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은 집중해서 들었고 가끔 박수도 쳤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동현이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연주는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손을 들고 소리치고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사회자가 강연 종료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도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무대 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동현을 만나야 했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왜 그래? 은자가 물었지만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대 쪽으로, 이동현이 있는 쪽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연이 좋았다며 이동현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사람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 연주는 그 사람들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동현은 마지막 한 사람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동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멈춰서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주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연주 씨 맞죠? 이동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꿈이 아니죠? 정말 당신이죠? 네, 저예요. 연주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동현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뻗었습니다.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청림사 밤하늘 아래에서 스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주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찾으려고 했어요. 정말 많이. 저도요. 절에도 전화했고 인터넷도 찾아봤고 다시 청림사에도 갔어요. 저도요. 3번이나 갔었어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이동현이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게요. 절대로. 네. 저도요. 주변 사람들이 둘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찾고 찾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연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동현은 여전히 연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일, 절에 전화했던 기억, 인터넷을 뒤졌던 밤들,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버스가 출발할 때 저도 쪽지를 들고 달려갔어요. 연락처를 적어서요. 저도 봤어요. 창문 너머로. 하지만 늦었죠. 버스가 너무 빨리 출발했어요. 그 후로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연주의 고백에 이동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 저물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넘쳤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동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이 막을요. 그의 손이 연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연주도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놓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와 이동현에게는 세상이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려도 될까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연주는 이 모든 게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것.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포기했던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는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연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동현은 작별 인사를 하기가 아쉬운 듯 망설였습니다. 연주 씨,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좋아요. 다음 날도 만났고 그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 갔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 둔치를 걸으며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연주 씨, 사실 저 대전에 살아요. 연주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전이요? 네. 아들 둘이 거기 살아서 은퇴하고 대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강연도 대전에서 주로 하고요. 서울은 가끔 오는 거예요. 연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전과 서울,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자주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동현이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주말마다 서울 올게요. 아니면 연주 씨가 대전으로 오시거나요. 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와서 거리가 문제일 리 없었습니다. 저도 대전 갈 수 있어요. 기차 타면 1시간이면 되잖아요. 고마워요, 연주 씨. 그날부터 둘은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만났습니다. 어떤 주말에는 이동현이 서울로 왔고 어떤 주말에는 연주가 대전으로 갔습니다. 만나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기에 만남이 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과 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회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할까? 화낼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어느 저녁 연주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딸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 연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누구 좀 만나고 있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딸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누구요? 남자분이요? 응, 산사체험에서 만난 분인데. 좋은 분이야.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긴장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정말? 네. 엄마 혼자 너무 오래 계셨잖아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딸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딸. 나중에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 역시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엄마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엄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이동현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에 사는 두 아들에게 연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색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쓸쓸히 지내는 모습을 봐왔기에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들들의 말에 이동현은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의 이해와 응원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연주와 이동현은 1년 가까이 만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두 사람은 그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느 봄날 이동현이 제안했습니다. 연주 씨, 청림사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었어요.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청림사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산사 체험으로 왔던 그곳.
연주 혼자 3번이나 이동현을 찾아 헤맸던 그곳. 이제는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연주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혼자였고 외로웠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에 이동현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림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법당이 보였고 마당의 느티나무가 여전히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봤죠. 이동현이 법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불 시간에 옆자리에 앉았죠. 네, 기억해요. 둘은 법당 앞에 서서 잠시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서먹했던 첫 만남, 조심스러운 대화, 천천히 가까워지던 시간들.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1년 전 묵원 산책을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계곡에 도착해 같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우연히 옆에 앉았던 그 바위였습니다. 그때는 우연이었는데 이제는 필연이 됐네요. 이동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주도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당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1년 전 별을 보며 나란히 앉았던 그 평상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1년 전 여기 앉아서 손끝이 스쳤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동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때는 그냥 따뜻하다고만 느꼈는데 이제는 이 손을 평생 잡고 싶어요. 연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 그 무거운 단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저도요. 달빛이 고요히 내렸습니다. 평상 위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이동현이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주 씨, 우리 함께 할까요? 서울이든 대전이든 새로운 곳이든 함께 살아가요. 연주는 이동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함께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별빛 아래 1년 전 처음 손끝이 스쳤던 그곳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연주와 이동현은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연주의 딸과 아들, 이동현의 두 아들, 4명의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드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축복 속에서 연주와 이동현은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중간쯤 되는 곳에 작은 집을 얻기로 했습니다. 둘 다 자주 오갈 수 있는 곳,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들 수 있는 곳. 몇 달 후 두 사람은 천안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대전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기에도 좋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연주는 새 집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이 보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동현이 뒤에서 다가와 연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우리의 진짜 이막이에요. 연주는 돌아서서 이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반 전 산사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 몇 달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사람,
이제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볼 수 있는 사람, 함께 늙어갈 사람. 우리 늦게 시작했지만 천천히 가요.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약속.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주는 이동현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 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7회 넘게 혼자 먹던 아침을 이제는 둘이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이동현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습관이에요.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 2공기, 국 2그릇, 김치, 반찬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둘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동현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침 식사를 하며 연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동현이 그릇을 씻으면 연주가 닦았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우리의 봄은 조금 늦었지만 여전히 따뜻하네요. 연주가 속삭였습니다. 이동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더 소중해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햇살 속에서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7회 동안의 외로움, 몇 달 동안의 그리움,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늦게 온 봄이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같은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부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행복해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이동현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연주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비가 두 사람 위로 내렸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하게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1년 반 전 산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고 그리워했다가 재회했고 이제는 매일 함께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모든 일상이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동현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해요. 네, 계속이요. 둘은 손을 맞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그렇게 박연주와 이동현의 늦은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69과 70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 늦었지만 아름다웠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함께.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